맨체스터 시티는 현재 강등권 성적을 기록 중이며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토요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한 시티는 최근 8경기 성적 기준으로 사우샘프턴과 함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하위인 사우샘프턴은 지난 8경기에서 1승 1무 6패로 4점을 기록하며 시티와 동일한 성적을 보였습니다. 만약 사우샘프턴이 일요일 풀럼과의 경기에서 최소 승점을 가져온다면 시티는 리그 최악의 연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주 감독 게리 오닐을 경질하고 비토르 페레이라를 새 감독으로 선임한 울브스조차 같은 기간 동안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시티의 2배에 해당하는 승점을 얻었습니다. 에데르송, 나다나케, 루벤 디아스의 부상 공백과 미드필드 핵심 로드리의 장기 부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계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요일 경기 후에도 패배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우승 경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빌라파크에서 절반의 컨디션으로 마누엘 아칸지와 존 스톤스를 기용해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시티의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20초 만에 요슈코 그바르디올이 존 두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한 실수나 1억 파운드에 영입된 잭 그릴리시가 또다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상, 정신적 피로, 혹은 단순히 팀의 주기가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이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지난 시즌 리그 4연패를 달성했던 팀이 이렇게 급격히 하락한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전 잉글랜드 주장 앨런 시어러는 BBC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실점수라며 미드필드에서의 보호와 활동량 부족으로 인해 너무 쉽게 열리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현재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후 과르디올라 감독은 차분한 태도를 보였지만 기자회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울 정도로 낮았고 터치라인에서 보여줬던 좌절감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해결책은 선수들을 복궈시키는 것이다. 현재 중앙 수비수가 한 명뿐인데 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경기에서 다시 시도할 것이다. 너무 멀리 내다보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여러 이유가 있다. 과거에 허용하지 않았던 실점을 하고 과거에 넣었던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축구는 단 하나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 여러 작은 요소들이 작용한다며 지난 시즌 리그 우승을 했지만 이곳에 와서 패배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선수들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크다. 이들은 자부심과 열망이 대단하다. 천천히라도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시티의 취약점을 지적하며 맨체스터 시티는 평소보다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며 후반전에 우리가 경기를 주도했고 그들이 더 나빠진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부진 속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모습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의 세대 최고의 감독이자 역사상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그가 마치 아이디어를 잃은 듯 보입니다. 그는 수면과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며 지난주에는 때때로 제정신을 잃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페예노르트와의 3대3 무승부 이후 그의 얼굴과 머리에 생긴 상처, 그리고 에스턴 빌라전에서 잔디에 병을 던지며 괴로워하는 모습은 이번 부진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드리의 부재는 불운이었지만 이는 2023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 이번 시즌을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카일 워커, 일카이 긴도안, 베르나르두 실바, 케빈 더 브라위너 모두 다양한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워커의 폼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팀 재건을 위해 남아있을 것이지만 이 과정을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할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의 골잡이 홀란드는 의심할 여지 없는 기록을 가진 선수입니다. 하지만 골이 줄어들면 그의 전반적인 경기 관여 부족에 대한 비판이 커집니다. 이번 부진 전까지 그는 14골을 기록했지만 최근 11경기에서는 4골에 그쳤습니다. 경기당 슛 시도 횟수는 줄었고 슛 성공률은 23.3%에서 9.8%로 떨어졌습니다. 홀란드 스스로도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고 인정했으며 이는 시티의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첫 골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직선 패스가 유리 틸레만스로 다시 모건 로저스로 이어졌고 로저스가 존 두란에게 골 찬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패턴의 실점은 최근 시티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시티는 상대하기도 골을 넣기도 쉬운 팀이 되고 있습니다. TNT 스포츠의 피터 크라우치는 빌라의 승리가 매우 일상적이었다고 평하며 시티의 아우라가 사라졌음을 언급했습니다. 시티의 위압감은 사라졌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최고의 팀들은 기술과 강인함을 조화롭게 섞어왔습니다. 4명의 중앙 수비수를 배치하고 로드리가 그 앞을 지키며 홀란드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구성은 이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긴도안과 마테오, 코바치치로 구성된 미드필드는 가볍게 느껴지며 최근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약점이 되었습니다. 필포드는 빌라파크에서 시즌 첫 골을 경기 막판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시즌 팀의 핵심 선수였던 그에게 믿기 힘든 기록입니다. 하지만 잭 그릴리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그는 1년 넘게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 영국 선수들로서 이들의 부진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브라위너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시티의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그에게 고난의 시기입니다. 부상 복귀 후에도 과르디올라가 그를 항상 선발로 내세우지 않았고 두 사람 간의 불화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시즌이 그의 마지막이라면 이는 안타까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에데르송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그는 스테판 오르테가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했으며 그의 주전 자리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시즌이 그의 마지막이라면 이는 슬픈 결말이 될 것입니다. 시티는 이적 시장에서의 자신감으로 유명합니다. 불만을 가진 선수를 과감히 내보내며 후회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콜 팔머와 모건 로저스는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두 선수는 2022년 여름 시티를 떠났습니다. 지금의 시티라면 그들이 그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티의 취약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최근 12경기 중 5경기에서 연속 실점을 허용한 것입니다. 스포르팅 리스본전 8분 동안 3골, 1대4 패배, 브라이튼전 5분 동안 2골, 1대2 패배, 토트넘전 7분 동안 2골, 0대4 패배, 페에 노르트전 15분 동안 3골, 3대3 무승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2분 동안 2골, 1대2 패배. 깨지고 있는 기록들. 펩 과르디올라 팀이 세움 믿기 어려운 기록들입니다. 5연패. 10월과 11월 동안 시티가 기록한 5연패는 과르디올라 감독 커리어 최악의 기록입니다. 그는 이전에 한 번도 3연패를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27실점. 지난 12경기에서 시티가 허용한 27실점은 11월 이후 유럽 5대 리그팀 중 최다 실점 기록입니다. 참고로 2022-23 트래블 시즌 동안 시티는 총 4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2006년 이후 최악의 부진, 스튜어트 피어스 감독 시절 10경기 중 단 1승을 기록했던 이후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2경기 중 9패. 최근 12경기에서 기록한 9패는 이전 105경기에서 기록한 패배 수를 초과합니다. 맨체스터 시티 팬은 아니지만 펩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한 존경심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과거에 그랬듯 팀의 정신력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가 경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